물가 상승률하고 물가가 오르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물가가 오르면 참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민의 시장 물가는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살 것도 잘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금리도 인상되면 안 되겠죠. 뭐 가계부채가 우리 GDP보다 더 많아졌다니까. 정말 가계부채가 엄청 많아져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인상되면 뭐 이 중에도 여기 계신 분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인플레가 이제 물건값이 계속 비싸지는 건데 물건값이 계속 비싸지게 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제 10년 전, 20년 전보다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나라 때문에 인플레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그 나라 때문에 금리도 계속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옛날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금리가 정말 비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출 받을 꿈도 못 꿨던 때가 있었어요. 워낙 금리가 비싸가지고. 그냥 저축만 하면 뭐 그냥 계속 한 달에 얼마씩 계속 붙어가는 그때가 참 좋았을 때인데요. 그런데 금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른 적이 거의 없고 계속 내리기만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물가도 그만큼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그만큼 내린 거에 비해서는 물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짜장면 값은 많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또 아니에요. 물가를 짓누른 거는 중국이 세계 물가를 짓눌렀죠. 왜냐하면 중국이 값싸게 모든 많은 공산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싼 가격에 전 세계 공산품을 뿌리니까요. 물론 결코 뭐 이렇게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결코 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싼 물건에 인형에 무슨 전자제품에 무슨 테레비에 뭐에 이런 것들이 꿈도 못 꿨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밥이나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아주 값싸게 막 전 세계에 뿌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뭔가는 이제 옷도 5천 원, 뭐 3천 원, 뭐 이런 티 2천 원 티가 전 세계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플레를 짓눌렀죠. 미국도 이렇게 임금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임금 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품은 너무 비싸니까요. 만드는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플레가 되지 않고 한 것은 중국에서 다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공장들이 다 사라지고 공장이었던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도시들은 뭐 정말 이제 슬럼화돼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됐죠. 대신에 이제 미국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금융 국가로 이제 변신을 했어요. 전 세계 금융 60% 70%를 미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뀌고 이렇게 뭘 생산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고 제조업은 안 하고 금융업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우리는 그 중간 터울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속 공장들을 계속 돌려서 우리는 그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의 마지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조업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변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도 계속
이제는 그 10,000달러가 넘어서 1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그러면 이제 중국에도 물가가 싸지지가 않아요. 생산 물가가 싼 게 아니에요, 이제는. 중국에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산 물가가 굉장히 비싸져서 인플레는 이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그래, 앞으로 인플레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플레를 누리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노력을 할까 안 할까? 만약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럼 물가가 별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생각을 좀 몇 년 동안 늦출 수 있겠죠. 금리를 더 높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물가 상승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이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그냥 놔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정부는 좋은 게 있어요. 개인은 별로 안 좋아요. 개인은 우리한테는 물가가 높아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 중에서도 일부는 좋은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현금이 점점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 빚을 하도 많이 내서 국채 발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100조 정도 이렇게 진 빚이 나라가 진 빚이 한 100조 가까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현금이 녹아나는 거죠. 현금이 녹아나.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우리 그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빚의 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가난한 나라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이제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정부 부채가 한 30조 가까이, 30조 달러 정도 돼요. 27조 달러, 8조 달러, 뭐 30, 거의 뭐 25조 달러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것이 정부 부채인데,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금리가 낮으니까 거의 0%뭐 이렇게 1%뭐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재작년 이런 때 비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빚이 많아도 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요. 근데 금리 오르는 걸 최대한 적게 올리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 뭐가 되냐면 현금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년대 빚이 1,000만 원이야. 2021년도에 1,000만 원. 값이 다르죠. 그죠? 90년대 여러분들 대출이 1,000만 원이었으면 허리가 휘어요. 90년 초반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대출을,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근데 2021년에 지금 1,000만 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확 다르잖아요. 인플레가 해마다 조금씩 진행되긴 했는데, 인플레율이 어쩌면, 앞으로 한 3년, 5년, 10년 내로, 지금까지 겪지 않은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인플레가 지난 10년보다 한 2배 정도, 2배나 3배 정도 인플레가 진행된다면 미국도 좋고 우리나라 정부, 개인은 별로 안 좋아요. 개인은. 빚 많은 개인은 괜찮겠죠. 빚이 많은 개인과 또 수입이 조금씩 늘어가는 개인은 그 두 개를 갖춘 개인은 좋겠죠. 왜냐하면 수입이 조금 느는데 이렇게 내가 진 빚은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근데 정부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니까요. 기업은 그래도 매년마다 이렇게 그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많으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국가의 GDP는 점점 높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3만 개인 1인당 GDP가 3만 1,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점점 높아질 수 있겠죠. 기업이 잘 되면. 개인은 이제 점점 서민들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참 이제 인플레가 높아지면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이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저축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면 제일 안전하죠. 그죠? 근데 20년 후에 저축해서 1,000만 원, 20년 동안 1,000만 원 모아놨어. 20년 후에 보니까 열심히 모았는데, 아씨, 껌값이네. 이래 되면 이제 참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90년대 초반에 1,000만 원을 그냥 계속 은행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그거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미래에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작년 올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지금 몇십 조, 뭐 100조, 200조를 푼다,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많은 빚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가장 어떻게 되나? 그게 가장 명확하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부추길 수밖에 없다. 저성장 되면, 디플레가 되면 이러면 이제 계속 이제 나라들이 파산될 수가 있어요. 저성장이 돼, 성장을 하지가 않아, 소비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성장이 되면 미국은 저성장 되면은 이제 바로 파산될 수 있어요. 중국이야 뭐 저성장해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좀 있는데 미국은 저성장이 되면 못 견디는 게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산보다는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소비의 60%, 70%를 미국에서 다 소비해요. 뭐 자동차니, 옷이니, 뭐 음반이니, 무엇이니 전 세계 80억이나 되는데 80억 인구 중에 이제 미국은 3억 3천만 명인데 3억 3천만 명이 소비하는 게 전 세계 50% 이상을 한다니까요. 그 많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인플레가 되면 계속 더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근데 디플레가 되면 물건값이 싸지면 더 많이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일본을 보면 알잖아요. 일본은 30년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디플레를 계속 겪었어요.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물건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니클로도 그래서 나온 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니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니까 나온 거예요. 저성장을 해야 되니까, 저성장이 계속되니까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공장들은, 우리나라 기업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저성장이 아니니까. 근데 일본은 엄청 저성장이니까 물건이 안 팔려. 그래서 너무 안 팔리니까 이제 정말 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 유니클로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은 오히려 이제 개인은 소비를 더 줄여. 이상하게도 인플레가 되면 소비를 더 하고요. 디플레가 되면 소비를 더 줄인다라는 거예요. 물건값이 싼데도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디플레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미국도 명운이 다 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좋은 시절 끝났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 아마 미국 정부나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는 절대 사수 인플레를 일으킬 것이 분명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디플레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억지로라도 인플레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디플레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같이 동반 우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나중에 답을 찾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